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가운데 전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재동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회에서의 상황 그리고 오늘도 정치권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이재동 정치부 기자에게 먼저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또 평론을 듣는 형식으로 오늘 대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당정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긴 했지만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거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또다시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퇴진 방법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자신과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 1회 이상 해동 정례화를 하겠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점을 보면은 일단은 책임 총리 형태로 좀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아직은 어떤 형태가 될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퇴근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간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차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께서는 이 내용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좀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와 대표가 오늘 공동 담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론에 어떻게 수용이 될 것인지 혹은 야당이 얼만큼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당장 오늘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위헌이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또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아주 수준 높은 아까 수위가 높은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런 이후에 상당히 여론도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퇴진하는데 언제 퇴진할 것이냐. 계속 조속한 조기 퇴진. 그러니까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나왔어야 됐는데 큰 의미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기자께서도 리포트 하셨지만 이 지금 당과 당대표와 국무총리, 특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지 아니면 예. 책임 총리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대표와 아까 여당 대표, 여당과 그다음에 총리가 함께 무슨 정권을 공동 정권을 한다 이런 사례가 없고 그런 어떤 절차 자체가 헌법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또 다시 나서서 나섰다기보다는 어쨌든 기자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담화 내용에 대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요. 또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거친 표현들도 나왔는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뺀 채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이 무산된 후에 앞으로 예.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아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두고서는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조금 더 진전된 안을 갖고 왔어야 됐다. 그게 되게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시간표는 야당에게 있습니다. 야당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야당이 지금 계속 내놓는 탄핵을 언제까지 한다. 또 언제까지 뭐 무엇인가를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지금 계엄 사태라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통령이 정책적 어떤 판단 미스를 주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당이 어쨌든 당의 수습책을 내놓으려면 당에서 사실은 어떤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당대표가 있고 당대표가 선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중진들 일부에서는 그렇죠.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그런 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빨리 내놓겠다.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빨리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오늘 아쉬운 점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못했다라는 걸 자인한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로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지 말고 내려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 윤상은 의원 등등 지금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하고 싶은지요? 일단 문제는 네. 뭐냐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라고 여쭙고 다시 물어보고 싶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나도 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수습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스스로 이 선에서 물러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이름을 했는데 당의 이름을 한다는 게 적법하냐 혹은 헌법에 맞느냐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답해 있어요. 그걸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수습의 주체가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나 혹은 일부 의원들이 당에서 그 대표가 내려와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은 이게 수습책이냐? 지금의 어떤 수습을 했는데 주체가 없어서 주체가 안 보여서 어떻게든 적법하거나 헌법에 맞게 주체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 주체조차도 내려와라 그런다면 당권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당권 투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로부터 당장 외면을 받을 겁니다. 그 집권 여당이 완전 집권 여당마저도 권력의 공백 상태, 정부도 지금 권력의 공백 상태인데 당도 권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대로 탄핵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내 갈등 요소는 저희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이제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목소리를 좀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이재동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그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가 있었고요. 그 담화 이후에 오후에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그 긴급 회견을 열어서 또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의 얘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의 이양은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고 그리고 헌법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도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다. 그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한 총리가 우 의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대국민 담화 내용에 보면은 한 총리가 좀 국회에 대한 협조 당부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국이 혼란할수록 좀 연말에 예산안 처리라던가 이런 게 좀 통과가 돼야 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회의 당부를 부탁한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우 의장에게 직접 이런 거를 좀 부탁하려는 전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만나자고는 했는데 우 의장이 한 총리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우 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그 퇴근길에서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연히 국정 수행의 주체는 한 총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다는 취지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고 총리에게 이양해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는 논리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 의장이 제안했던 여야 대표 회담은 아예 요원해진 걸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어쨌든 그게 가장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 의장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이나 혹은 지금 그러니까 여당 일부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권한대행이든 책임 총리든 그것이 대통령이 명에 의해서 하거나 혹은 헌법에 보면 권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 중에 탄핵밖에 없다 하진 않아요. 권리는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지 혹은 뭐 불신임이라든지 자격상실이라든지 그러니까 탄핵에 의한 파면 이외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라는 게 뚜렷하게 있어서 그러면 권한대행이 됐다. 근데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냐. 이게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겠고 이 지적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하나의 엑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 이 자기가 나서서 이걸 지적하는 것보다는 뒤에 하신 말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 중립지대를 만들어줘서 어찌됐든 이 혼란한 정국을 빨리 수습하게 할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훈수를 두는 것보다는 자꾸 여야의 어떤 협의, 협상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는 게 조금 더 국회의장으로서 지금의 혼란상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탄핵이 유일한 절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와 우 의장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이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함께 뭔가 해내겠다는 것이 그런 권리 행사는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탄핵을 진행하거나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 외에 뭐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거겠습니까? 민주당은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없고 그건 협상의 여지가 없고 이게 지금 2016년도와 다르다는 걸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농단을 벌이거나 혹은 국정을 문란하진 않았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제3인의 그런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이런 자신의 어떤 권한을 자연스럽게 위임하는 그런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직권남용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일부에서는 아까 여당에서는 지금 또 치고 나온 게 이거예요. 아까 기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등 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등에서 아니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2016년도 11월 달에 당시에는 탄핵이 아직 언급되기 직전인데 4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빨리 박근혜 대통령은 전권을 총리에 넘기고 이선에 후퇴하라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으로서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만약 지금의 표현이 맞다면 그때도 맞다는 거 아니냐. 그때도 당연히 그 당시에 주장을 한 것이 반헌법적이지 않다면. 근데 지금에 와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은 그것을 반헌법적이라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물론 이게 우 의장이나 혹은 민주당의 지금 표현에 또는 민주당의 지금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뭐 호소력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수사 상황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수사 상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는 여러 기관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부터 짚어보면요. 오늘 오전에 수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자택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공간 그리고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도 받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통화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전후로 이제 김 전 장관이 누구와 어느 정도로 통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서 혐의를 한번 입증할 수 있을지 그 근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건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일단 형법상 내란 혐의 그리고 군 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와는 또 별도로 김 전 장관이 어제 심야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 또 후에 바로 긴급 체포가 되면서 동부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이나 또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검찰보다는 한 발 늦은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김 전 장관이 오늘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사건의 또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경찰이 기존에 120여 명 정도로 수사팀을 구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수사관 30여 명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집중적으로 좀 수사가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또 주체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는 주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있고요. 또 검찰이 있고 검찰 또 특수 수사팀이 또 꾸려졌고 네. 그리고 공수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그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또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고발장이 여러 군데 접수돼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 주체가 여러 곳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상황인데 원래 내란죄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을 해서 내란 혐의까지 한번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팀이 여러 곳에서 아무래도 꾸려지다 보면 뭐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를 놓고 또 수사에 비효율적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실제로 경찰에 합동수사하자 이거는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을 경찰이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수사가 따로따로 한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젯밤에 자진 출석해서 검찰에 입건이 된 만큼 당분간은 검찰에서 이렇게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평론가께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 거기에 공수처까지 나섰습니다. 아까 그렇죠. 공수처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가 공수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24조 1항입니다. 이렇게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나서서 이게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그런 판단이 들면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검찰과 경찰 등에 이거를 이양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러면 즉시 그것을 협조하게 돼 있거든요. 공수처장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럼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에 이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래 공수처에 다 이양될까?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특검.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특검을 하겠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인석 수석재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저는 특검이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오늘의 담화 중에 또 한 가지가 절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수사가 저는 어느 정도는
민주당에 지금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민주당과 협상을 하려면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특검까지도 포함된 게 아니냐. 단순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협조를 하겠다거나 혹은 검찰 수사에 우리가 뭐 개입을 하겠다거나 이런 정도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상설 특검을 하거나 특검을 했을 때는 상설 특검은 이미 규칙상 지금 국민의힘이 제외돼 있으니까 특검을 하려고 했을 때 상설 특검은 범위도 좁고 기간이 짧거든요. 대신 만약에 특검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기 퇴진에 대해서 이런 로드맵을 내놓을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협상의 카드 중에 하나로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게 이제 일종의 카드, 네.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기는 예, 합니다. 예. 다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당 내에서 사실 뭐 지금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네. 일부 친한계는 또 반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표결하는 데 있어서 네네. 추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표결을 하고 뭐 반대표 투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조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추경호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어요. 그러자 이제 모여 있는 의원이 78명 정도 됐거든요. 예. 거기서 해산하려고 했는데 바로 권성동 의원이 내가 다선 의원이니까 내가 이 의총을 주재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표결을 하자. 재신임 하자. 뭐 이런 재신임 얘기죠. 표결은 원래 예. 지금 전체의 과반만 찬성하면 돼요. 54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73명이 찬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신임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거든요. 지금 끝까지 최신까지 들려오는 얘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사의가 굉장히 완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계 쪽에서는 친한계의 누군가가 원내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현재는 친윤과 친한계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이을 가능성은 없어요.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에 대한 물밑에 셈법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나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또 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걱정을 하는 중진 의원들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내일 아침 9시에 긴급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내대표 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당의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워낙 매일매일 또 매일매일을 떠나서 매 시간마다 새로운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당장 14일에 탄핵 표결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떤 판단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가장 유리하죠. 가장 유리한 측면은 어저께 벌어진 부결이 인위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해서 몇 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유의미하게 아직은 부결이 더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3명 이외의 모든 인원들이 전부 의총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의 정말 찬성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단초를 할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2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6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마지막 이 숫자는 2명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두 가지를 엮어볼 때 14일에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리고 또다시 의총장으로 해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단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변수는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언제까지 그만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적법하고도 또 위헌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헌법에 부합하는 책임 총리든 아니면 권한대행이든 이걸 설득력 있게 야당에 협상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면 또 모를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재동 기자도 사실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저희가 뭐 지금으로서 정확한 어떤 답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탄핵 표결이라든지 앞으로 전망 좀 이재동 대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동 기자.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 탄핵 표결에서 아예 여당 의원들이 그 투표 자체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또 표결을 계속 한다고 해도 다른 당장의 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다만 지금 현재
그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그 퇴진 움직임의 로드맵을 과연 어떻게 내놓느냐, 그리고 또 그 로드맵이 지금 이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의 당내 공감을 얻겠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로드맵이 어느 정도 당에서 받아들여지고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지금에서 더 큰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다만 오늘도 뭐 아까 그 윤상현 의원이나 또 홍준표 대구지사 같은 경우가 또 좀 한동훈 대표의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갈등이 커지다 보면은 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또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당장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만약 표결이 진행이 된다면 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관련한 사안들은 또 이어나가야 할 텐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국민들 관점에서도 걱정이 많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것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좀 내달라, 내년 예산안을 빨리 확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가 그야말로 경제의 모든 발목을 뒤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에서 맨날 셧다운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행정부가, 연방 정부가 마비되고 완전 문을 닫는다. 당시에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서 배식 행렬에 서 있는 그런 사진까지 나오는 것 우리가 지켜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금 탄핵을 주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연말까지 예산안이든 뭐든 다 지금 올스톱하고 이 탄핵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안타까운 건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총리가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됩니다. 예. 권한대행이 되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타협을 봐야 돼요. 어차피 탄핵과 무관하게 지금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렇다면 투트랙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또 그 요구이거든요. 예. 모든 어떤 분노가 있더라도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야 된다라는 지금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혼란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파장까지도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재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